자, 2020년 2월 13일 장 마감됐습니다. 장 마감됐고요. 단기 공략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력주이기도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오픈해 드렸던 한진칼 들여다보면서 전략 부분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관심권에 이제 놓아두면서 접근 여부를 설정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부분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짧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공략주 짧게 대처를 할 종목군들 설명부터 드릴게요. 차트 부분은 분봉, 일봉 다 들여다볼 텐데, 먼저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추가 급등,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 부분을 1,500만 주 정도로 설정을 해놨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900만 주 거래량을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월등히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한가를 감안했을 때. 상한가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거래됐겠죠. 어찌됐든 컴퍼니 K가 이틀, 이 거래일 동안에 50% 수준의 상승이 나온 거고, 오늘 상한가의 기준이 된 거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공방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크게 이탈시키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고점 대비해서 3%, 4%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면, 그래서 대략 12,300원 정도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 기준이 이탈이 되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은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을 단행했다라고 놓고 보면서 내일 기준은 내일 기준대로 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갭 상승이 나오고 개장 초에 바로 눌린다. 그럼 2% 시초가 대비 2% 정도 눌리면 그때 전량 차익 실현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되돌리면 거래량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단기 종목은 기준점대로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옳다. 그리고 이런 그 단기 종목에서의 기준을 그대로 대형주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만 다르죠. 변동성이 원체 큰 종목은 29% 이런 기준이라면 3% 정도의 눌림을 보는 거고, 극대형주 같은 경우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들어가서 단기 공략을 해서 성공이 됐죠.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6, 7% 움직였는데 거기서 3% 밀리면 조정 차익 실현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가총액 규모도 있기 때문에 1.5%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이제 한진칼도 보겠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의 변동폭, 또 눌림폭, 이런 부분을 2%에서 3%로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가 잘 오늘 성공이 된 거고요. 그리고 태웅로직스도 1,500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거래량 부분은 1,200만 주이긴 합니다만, 윗골이 달리면서의 흐름이죠. 개장 초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개장 초에 시초가 돌리는 흐름 5,180원, 또 혹은 5,220원에 개장 초 고점과 저점의 절반을 돌리는 시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이 됐다면 5,790원이니까 10%대의 수익.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종목도 전체 매매 사인을 공개를 해드렸죠. 고점 대비 3%, 또 그 이상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5,790원에서 잡아드린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4%, 5% 기준 잡고 5,450원 잡아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5,700원, 5,600원 이런 기준에서 차익 실현이 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낭패를 보는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차익 실현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접근 범위 설정하고 손절 범위 설정하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개장 초에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바로 따라잡았다면은 바로 손절이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1% 정도 범위의 기준 거래량을 드리고, 편입 비중을 드리고, 기준 거래량을 대략 한 25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접근 범위를 설정하셨다면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을 하셨어야 옳고요. 그리고 RFHC 아까 이제 질문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면은, 이쪽은 기준 거래량이 개장 초에 일부 실렸어요. 거래량은 좀 되는데 대신 안 되는 게 이제 음봉이죠.
시초가 형성되고 바로 이제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쪽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을 잘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미처 손절을 못하고 이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전 거래일에 수급이 상당폭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급폭 놓고 보면서 향후에 다시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시 주시면은 기준점 설정을 해드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눌림폭 가격 조정이 온다면 뭐 손절을 늦게라도 단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움직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거래량도 수반되고 그렇다면은 굳이 손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장 개선 다시 개장이 되면은 그때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반도체를 장중에 이제 꺼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서울 반도체 부분이 17,000원 공방 그리고 17,000원 이하로 쭉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편입 기준이 이 정도에서 설정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절 범위까지 뭐 내려오진 않았고. 결론적으로 요때 이제 뭐 편입이 됐다. 요 기준이 아니면 죄송하네요. 16,000원대 기준. 그래서 개장 초에 좀 빠르게 좀 잡아서 보여드린 거고, 그때 편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 범위죠, 요 범위. 그렇다면은 뭐 수수료 나오는 정도 수준만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있을 때 절반 이상을 다 차익 실현하셨어야 되고요. 거래량이 제가 원했던 거래량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뭐 800만 주면 뭐 상당한 거래 대금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뭐 정리 기준 잡아드리고, 이쪽은 어차피 컴퍼니 K나 KTH, 태용 로직스처럼 일단 성공의 기준은 됩니다. 그죠? KTH도 뭐 성공의 기준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갭상승이 14%나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음봉이니까 여기서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전량 차익 실현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재접근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오늘 뭐 한진칼에서 원체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손 ENA는 우리가 어제부터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변동성 나올 때는 들어가지 않았고, 원체 5분봉에서도 5분봉 자체에서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마어마했어요. 한 방향이 아니라 너무 변동이 심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안 들어갔고 결국은 2월 12일 날 들어가서 갭상승 이후에 뭐 상한가까지. 근데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가급적이면 전량 차익 실현, 가급적이면 절반 이상은 무조건 차익 실현, 가급적이면 전량 차익 실현. 오늘 기준에서도 상한까지만 전량 차익 실현. 뭐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진칼인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오픈을 해드렸었죠.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잘 지지가 되고 가장 강하게 방어가 되는데, 왜 이 종목 윤정돈의 주력주인데도 불구하고 소문 다 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못 사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 확대, 이것을 노리고 윤정돈애가 주력으로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 물량이 축소된 부분, 매집이 돼서 실질 매집이 돼서 유통 물량이 축소가 됐는데, 그 물량 자체가 향후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는다면 대략적으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1월달, 2월달 그 충격 속에서도 뭐 2월은 2월 3일 하루였죠. 그렇지만 그 충격을 우리는 다 받아내고 오히려 추가 편입하고 저점 편입 확대하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4만원 이탈이 되는 시점에서는 항상 양봉으로 돌리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흐름으로 차지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대신창구와 하나창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대신창구가 급격하게 매수 우위를 연출을 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 쪽도 평상시에 기타 법인에서 많이 활용하던 창구였는데 주력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력 창구에서도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매수 기준은 이제 내일 아침에 확인해 봐야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45% 비중에서 일부 뭐 35% 비중으로 10% 비중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가격대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는 내일 또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추세 강화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일도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우리 정 의원님들은 추가 차익 실현도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이 종목은 차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한진칼은 또
공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진칼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